얘기했는데 선생님 저는 진짜 문학을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 26에서 22에서 26번 세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눈은 있으니까 얘들아 가나는 그래 갈래가 뭘 거고요. 그거는 현대 실 거고요. 그죠? 답어는 산문이잖아요. 근데 소설이면 얘들아 이 산문이 어디 붙어 있겠어? 하나의 독립 세트로 나오겠지. 다른 애 붙어 산문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그래 갈래가 뭐구나. 수필이야. 무조건. 근데 거기 밑에 글 쓴 사람 보니까 글 쓴 사람 이름이 누구야? 이이 할아버지지. 그럼 이거 옛날 거야 지금 거야? 옛날 거. 그러니까 답어는 뭐요? 고전 수필이야. 그래서 갈래가 다른 두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갈래복합 세트다 이렇게 불러요. 고전시가랑 수필이 붙어있거나 현대시와 수필이 붙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수필은 옛날 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게 나올 수도 있어. 너네의 예비 문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니네보다는 고3이 조금 쉬웠어요. 이 세트는. 왜냐하면 나번에 고재종의 시는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시예요. 내신으로도 경위는 봤습니다. 그래서 고척이 봤구나.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기는 해요. 고3 아이들은 나머지 작품은 너네랑 똑같이 모르는 작품이었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 세트를 접근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가 있어. 자, 이 시를 우리가 읽는단 말이야. 이랬을 때 자, 서은이가 느끼는 이 시의 내용과 그지? 민경이가 느끼는 이 시의 내용과 희서가 느끼는 이 시의 내용과 가은이가 느끼는 이 시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맞아? 얘네들의 감상은 각각 달라요. 시가 하나가 있고 읽은 사람이 4명이면 감상은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감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럼 그렇다고 얘네들의 감상이 다 틀린 거야? 아니야. 감상은 당연히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문학작품 하나를 읽었는데 감상이 다양해요. 그럼 얘는 시험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감상이 다 다른데 얘를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냔 말이야. 네 감상은 틀렸어. 띵! 너 사이코야. 이럴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도대체 문학은 시험에서 뭘 출제하고 뭘 보냐 이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석준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선생님 저는 공대를 갈 건데 시는 무슨 소용이에요? 안 그래? 공대랑 시는 하등 관계가 없잖아. 난 공대 갈 건데 시가 무슨 소용이야? 소설이 무슨 소용이야? 몰라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문학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감상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감상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공통 분모가 있을 수 있어. 공통 분모. 그래서 문학은 뭘 찾아가는 과정이냐면 이 공통 분모를 너네에게 찾아주는 과정이야. 그럼 공통 분모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보편적 정서야. 보편적 정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같은 보편적 정서를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 각자 개성이 있지만 그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같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획일적이라는 거랑 좀 달라. 보편적인 것. 우리 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쳐 맞는 할아버지를 봤어. 중학교 애가 교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는 뭐야?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 데잖아. 맞아? 그 보편적 정서를 너네에게 가르치겠다가 문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어떤 걸 보냐면 야, 이 작품을 볼 때 가지들은 다 다르더라도 근본이 되는 뿌리의 감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걸 너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문제에서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서 줄 거라고요? 보기에서 줄 거라고요. 필요하면 보기에서 줄 거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가지고 니네가 감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번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준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할 거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자, 23번에 보기 가봐. 23번에 보기 가면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석준이가 요즘 읽어볼래 천천히?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럼 얘들아 가에도 뭐가 나올 거고요? 밝음과 어둠이 나올 거고요.
나에도 뭐가 나올 거래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있을 거래요. 둘 다 있을 거랍니다. 그럼 너네는 뭐에 주목해서 읽어라? 명암의 대비를 우선 주목해서 읽어라가 1번이야. 이 사람의 요구사항은. 그치? 그 다음 읽어봐.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그렇지.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암을 뭐로 봤다고 얘들아? 연대를 상실한 뭐라 그랬어?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 암울한 현실 상황을 밤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했고 그건 어두우니까 암의 이미지인 거야. 맞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사람은 밤이라는 시간을 긍정으로 생각해? 부정으로 생각해? 부정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둠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해?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써놓은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그렇지. 그럼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렇지. 명. 빛이 회복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밝아지겠지. 이건 이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일 거고 이건 명의 이미지로 드러날 거야. 그 다음 읽어봐. 이러한 소망은 소금 뿌리며 그리운 일을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도 형상화된다. 그렇지. 이러한 소망은 어떤 소망? 빛이 회복되는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화자는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얘들아? 저기 그렇지. 소금을 뿌리며 누구를 찾아다닌다고? 그리운 일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면 질문. 얘들아, 이 그리운 이는 나와 무엇 할 이예요? 여기 좀 봐봐. 그리운 이는 여기만 가지고 보는 거야. 여기 있는 말로 하는 거야. 그리운 이는 나와 뭐 할 사람이에요? 연대할 사람이요. 왜요? 얘가 왜 그리워요? 무엇을 상실해서? 연대할 사람이 없어서. 없는 애니까 그리운 애잖아. 맞아? 그럼 이 그리운 사람은 내가 뭐 하네? 상실한 사람일 거고요. 나와 뭐 할 사람이야? 결국에 연대할 사람이겠지. 맞아요? 연대할 사람이겠지. 그러면 소금을 뿌리며 일로 간다는 건 빛이 회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내가 누구랑 뭐 할까? 여기 나오는 말로 해. 그리운 이와 뭐 할까? 그렇지. 이때는 그리운 이와 뭐 할까? 연대하겠지. 함께 하겠지. 같이 하겠지. 맞아? 그럼 나는 지금 연대할 대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는 그리운 대상을 찾아다니는 건 누굴 찾는 거고 연대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면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소금을 뿌리면 뭐가 회복된다? 빛이 회복된다고 내가 생각해. 시에 그 말이 나와 있어. 회복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면 이 사람과 뭐 할 수 있을 거야? 연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라는 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여기서 나오잖아. 이런 거 소망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 이 행동하고 있어.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제 너네가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질문의 답을 뭐로 할 거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로 하면 돼. 알겠지? 다른 거 없어? 여기 나오는 단어로만 하면 돼. 이제 가번으로 가볼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가번으로 갈 건데 가번으로 가서 뭐 먼저 보냐면 문학이니까 무조건 누구랑 누구 먼저 봐요? 작가랑 작품명 먼저 봅니다요. 혹시 아는 사람일까 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이시영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패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시영 패스.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넘어가고요. 작품명 가봅니다. 작품명 뭐 있어요? 그리움. 얘들아, 그리움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여기 나오는 말로만 하라니까.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연대의 대상이요. 맞아요? 연대의 대상이요. 얘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찾아다니는 행위가 뭐였어요? 소금을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게 이신 거야. 괜찮아? 우리 지금 뭐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시에 적용하며 읽어보고 있다고.
괜찮지? 자, 이제 읽어봅니다. 첫 번째 부분 갑니다. 우리가 얘들아 연애 구분이 없으면 조금 그래. 왜냐면 연애 구분이 있으면 그래도 내용이 좀 나눠져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니네가 조금 끊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볼게.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얘들아 잠깐 질문. 두고 온 것에 밑줄 해봐. 두고 온 것이 빛나는 때가 있다. 그럼 질문. 빛나는 때가 있으니까 두고 온 것은 밝음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두고 온 것은 이 중에 누구야? 여기서 누구야? 그리움의 대상. 연대의 대상. 내가 내 곁에 없으니까 두고 온 거야. 맞아? 걔네는 나에게 밝음의 이미지 맞지? 맞아?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그럼 얘들아, 빛나는 때는 언제? 연대를 회복한 때. 연대할 때. 맞지? 빛나는 때를 위해 나는 뭐 하고 있어? 소금을 뿌리고 있다. 그럼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뭐야? 이때를 위한 어떤 행위. 맞아요? 원래 자습서 같은 데 설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너네 시험 때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없어. 원래 소금을 뿌리는 게 얘들아 우리가 어떨 때 소금을 뿌려? 에이 귀신 날아가라. 이럴 때도 뿌리지만 엄마들이 어떤 것들을 오래 저장할 때 음식 같은 거 썩지 않게 오래 저장할 때 거기다 소금 뿌려두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얘가 지금 내 곁에는 없는데 얘가 혹시 가서 썩으면 어떡해? 없어지면 어떡해? 사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는 게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 소금을 뿌리는 건 과거에 지금 내 곁에 없는 대상을 썩지 않게. 그래서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자습서 같은 데나 논문 같은 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소금을 뿌리는 건 뭐 하는 행위라고요? 빛나는 것들을 위한 행위라고요. 그럼 빛나는 것은 뭐라고요? 연대가 회복된 때라고요. 맞냐? 자, 그 다음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다라는 말이지. 떠돌고 있는가? 라는 말은 떠돌고 있어. 나 이런 거 하면서 떠돌고 있는가? 라는 말이지. 그럼 지금 화자 뭐 하고 있어? 소금 뿌리며 떠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운 이를 위해서. 맞아?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지? 그 다음 볼게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 머릿속으로 뭐 해? 형상화해. 얘들아, 머릿속으로 형상화해라는 말을 선생님이 자주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자주 할 건데 형상화해라는 말 뭐 하라고요? 그림 그리라고, 이미지 그리라고, 장면 떠올리라고.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시간은 언제야? 저녁, 밤이야. 주변은 어때? 깜깜해. 왜? 여기 나오는 말이잖아. 그치? 깜깜해. 나 뭐 하고 있어? 소금 뿌리며 돌아다니고 있어. 돌아다니는 행위 왜 해요? 사방을 둘러보며 돌아다닙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사방을 둘러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뭘 찾아다녀? 밑에 동그라미. 뭐 찾아다녀? 등불 하나 켜든 이. 석준아, 왜 선생님이 얘를 찾아다닌다고 말했어? 등불 하나 켜든 이는 내가 왜 찾아다닌다고 말했어? 질문! 여기 나오는 말로 하라고. 등불 하나 켜든 이는 무슨 이미지? 등불을 켜들고 있다니까 얘는? 깜깜한 밤인데 등불 켜들고 가고 있어. 무슨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맞아? 등불 하나 켜드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뭐야? 어둠, 부정. 맞아? 그 다음에요.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얘들아, 발자국 소리도 동그라미 해야 될까? 세모 해야 될까?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봐봐. 등불 하나 켜두니도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럼 등불 뒤에 속삭이는 거 누구야? 등불 들고 가는 아이의 발자국 소리잖아. 그럼 이 발자국 소리도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지. 그럼 봐봐. 정리. 등불 하나 켜두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밑에 발자국 소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우야, 동그라미 해봐. 그럼 뭐냐면 얘네가 지금 있어 없어 현실에? 시에서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무슨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밤인 거야. 얘네 동그라미 한 두 개는 누구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럼 얘네는 어떤 거야? 미래, 회복, 소망, 그리운 대상, 연대의 대상 이런 거니까 긍정이지. 괜찮아? 여기서만 보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요.
들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부정적 현실이라는 말인 거고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얘들아 질문. 요거랑 비슷한 문장 구조 갖는 애 위에 있지 않니? 얘랑 문장 구조 비슷한 애 하나 있지 않아요 위에? 그렇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지금 읽은 거 뭐라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럼 질문. 두 개 문장 구조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문장 구조 비슷한데 딱 붙어 있지는 않아.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 문학 용어로. 무엇의 반복? 그렇지. 통사 구조 반복. 얘들아 통사 구조 반복돼 있으면 두 개의 의미 비슷하다 했어? 안 비슷하다 했어? 비슷한 거라 그랬어. 비슷하다 그랬어. 그럼 봐봐. 두고 온 것이 뭐겠어? 그렇지. 그럼 잊혀진 목소리도 누구겠어? 그렇지. 왜요? 걔가 뭐니까? 그리운 대상, 지금 없는 애니까. 맞아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럼 잊혀진 목소리도 동그라미야, 세모야? 그렇지. 그 다음 머릿속으로 형상화해봐.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도 있다. 얘들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으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지. 그럼 이거 뭐 하는 모습? 뭐 하는 모습?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모습. 뭐 하기 위해서?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목 놓아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떤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간절함. 꼭 만나고 싶어. 이 말인 거지. 간절함이 드러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을 세우고. 칼날 세운다는 건 예민하게 본다는 거지. 어디서 이런 소리 안 들리나? 어디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칼날을 세우고 예민하게 찾아다니는 거야. 이것도 간절한 거지.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다.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운 이를 찾기 위해 소금을 뿌리며 어디? 산을 넘어가는 모습. 그럼 이거 뭐 하기 위한?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화자의 간절한 몸짓.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맞지? 그 다음 가봐. 하늘을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쥐새우던 별 하나 눈 뜨지 않았다. 질문. 별이 눈 뜨지 않았으니까 별은 위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해? 뭐 없다 이런 거 위에 있는데. 누구 없어요? 등불 없어요. 그렇죠. 발자국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그럼 별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그렇지. 별이 동그라미인 이유는 또 하나 무슨 이미지이기 때문에? 밝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밝음 어둠 비교 대조해서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걔가 뜨지 않았으니까 현실은 긍정, 부정? 부정.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얘들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두고 온 것들 빛나는가? 위에 1년 올라가 봐.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두고 온 것들 빛나는가? 비슷하지? 그지? 그럼 이때 두고 온 거 누구랑 똑같아? 그리운 대상. 마지막,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얘들아, 나 지금 뭐 하면서? 소금 뿌리면서 계속 뭐 하기 위해서? 그리운 이와 연대하기위해서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나 소리를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고요. 혹시 반짝이는 애 없나 열심히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뿌린 소금들. 내가 뒤에 오면서 계속 소금을 뿌렸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대? 반짝반짝 별빛이 돼요. 얘들아, 반짝반짝 별빛이 된 거니까 밝음의 이미지야, 어둠의 이미지야? 그렇지. 밝음의 이미지지. 내가 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운 이를 찾아다녔어. 그러면 나는 아직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밝은 줄 몰랐단 말이야. 근데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내가 뿌린 소금이 뭐가 되어서? 별빛이 되어서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고 있어, 얘들아. 그럼 내가 이 소금을 뿌리며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빛을 회복할 거야. 밝음이 올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내가 하면 앞으로 더 뭐 할 거야? 밝음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하고 있는 거지. 맞아? 사실은 얘들아, 마지막 부분을 논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선생님처럼 소금을 뿌리며 걸어왔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
깜깜한 밤이라도 소금이 하얀색이니까, 굵은 소금이 하얀색이니까 그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에 대한 회복, 밝음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한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얘들아, 내가 소금을 뿌리며 돌아다니다 보니 밤이라는 시간은 계속돼요? 영원해요? 아니죠.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거야. 그럼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뭐가 되고 있어? 빛이 소금에 비치는 거지.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러니 어쨌든 결국에 밤이라는 시간이 아침이 될 거고 낮이 돼서 밝음이 회복될 거고, 그럼 결국에 미래는 뭐 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기도 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상관없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사람 뭐 하고 있다? 밝음에 대한 회복을 소망한다. 긍정적 미래를 전망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 시에서 배경이 되는 시대 생각했어요? 배경이 되는 시대 생각했니?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 이시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맞아? 우리는 뭐를? 이 사람이 제시해준 보기의 내용만 시에 뭐 했어? 적용하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 니네가 시를 읽다 보면 시의 내용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근데 다른 거 생각하는 게 문제 푸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야. 문제 푸는데 의미 없다. 얘들아! 문제 푸는데 의미 없다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디 가냐면 23번을 먼저 가보세요. 선생님 저희 가번만 읽었는데요. 맞아요. 가번만 읽었으니까 몇 번 할 수 있냐면 1번, 2번은 온전히 할 수 있고 4번, 5번은 절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가볼게. 1번 가봐.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랬어. 얘들아, 사방을 둘러보면서 발자국 소리를 얘는 들으려고 하지. 발자국 소리 얘한테 어떤 거니까? 긍정이니까 부정이니까? 긍정이니까. 이 발자국 소리는 누구를? 등불 뒤에서 소리를 내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여서 밝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동그라미를 쳐놨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가봐.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얘들아, 발자국 소리는 누가 내는 발자국 소리야? 등불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야. 그럼 이건 나에게 긍정이지. 근데 그걸 피할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인 거야. 얘들아, 애매해? 너네가 국어 풀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 선생님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 너무 자기적인 해석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 애매한 거야 지금? 엄청 명확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내신은 애매한 문학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문학 문제 이렇게 뭐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뭐 질문할 때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것도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있기는 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지 않아? 이런 게 내신에선 있어 얘들아. 근데 수능에서는 없어. 있으면 안 돼. 왜요?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요.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문제를 낼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의제기란 말이야. 이의제기를 내가 당해서 선생님 기억하기로 국어에서 복수 정답이 있었던 적은 내 기억엔 없거든. 다른 과목은 있었어. 왜냐면 국어는 좀 빠져나갈 여지가 꽤 있긴 해. 근데 어쨌든 다른 과목에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혼란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오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국어가 이의제기가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기를 주기 때문이야. 보기에서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하면 이거 맞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기를 가지고 보니까 1번을 명확하게 틀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고를 수 있었어요. 22번으로 가봅시다. 22번이요. 자, 1번은 푸실 수 있죠? 우리 가번 읽었으니까 1번 선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1번 선지 가봐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시적 분위기 조성이라 그랬어.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있나요? 없죠. 이 계절 뭔지 모르지 얘들아. 시적 분위기 형성. 그러니까 1번은 지울 수 있어요. 4번 가보세요. 가와 다는 모두 그랬으니까 가에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변화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연쇄적 표현을 통해 연쇄라는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는데 가번의 지문으로 보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얘들아. 왜냐면 모의고사 보다 보면 80분 동안 45문제 풀기 어렵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해. 그럼 앞에 거 찾을 거야? 뒤에 거 찾을 거야? 뭐가 더 편할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거는 얘들아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안 뜰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말이야 있다고 해서 얘가 맞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맞으면 얘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학년이 올라가서 고3이 되면 앞에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세트가 좀 쉬운 세트여서 얘가 틀린 거지만 얘가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뒤에 내용.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좀 더 고수야. 그럼 생각해봐. 주체의 태도가 바뀐대. 얘들아, 이 사람의 행위 바뀌었어요?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그리운 일을 찾아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그 태도는 어때?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도 뭐 할 수 있어요? 제낄 수 있습니다. 1번하고 4번은 제껴 놓을 수 있겠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왜 24번도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그냥 우선 넘어갈게요. 그래서 22, 23에서 23은 풀었고 22번은 2개 제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나머지 보기의 내용 읽고 나번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머지 보기의 내용을 읽어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선 정리를 해볼 거야. 요것도 석준아 읽어줘봐, 뒤에 거.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응?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옳지. 그럼 봐봐. 얘들아, 명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번처럼 명확하게 긍부정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왜냐면 가번에서는 명확하게 암울한 현실, 상실한 거 이게 암이야 라고 말했지만 여긴 그런 거 없지. 왜냐면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첫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 봐. 보기에 첫 번째 줄 올라가 봐. 첫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뭘 통해서? 두 개. 대비를 통해서. 근데 얘는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긍부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긍부정은 없다는 거야. 두 개가 모든 자연물에 있어요. 모든 애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다룬다고요? 성숙에 대한 성찰. 성숙, 성찰 두 개 밑줄에나 나를 돌아보면 성숙해진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이 글의 화자는 얘들아 돌아보면 성숙해져요. 자기를 돌아보면 성숙해집니다. 맞니? 그 다음에요.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의 동일시. 옳지. 자, 뭐와 뭐의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자연물과 내면이니까 이건 누구의 내면이겠어? 그렇지. 화자의 내면이겠지. 그럼 화자가 어떤 자연물과 자기를 뭐예요? 동일시한대요. 같다고 생각한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옳지. 거기도 밑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겠어? 성숙하지 못한 존재에서 어디로? 성숙한 존재로 변화하겠지. 맞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물도 이렇고 화자도 이렇답니다. 요거까지 읽고 나서 우리 어디로 갔었어 아까? 시인하고 제목으로 갔었지. 자, 고재종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적 경향이 일관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배울 사람은 아니고요. 제목을 가보세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목에 감나무 그늘 아래. 그럼 얘들아, 제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목에 뭐가 나와 있어? 자연물. 제목에 자연물. 그러면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군 거야? 얘가 누군 거야? 화자. 얘가 누군 거야? 화자. 사실은 시를 읽다 보면 아는데 얘들아 감나무 자체라기보단 감나무 안에 있는 누구요?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나무 그늘 아래서 감나무 안에 있는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감나무 다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목만 보고는 그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 얘는 감나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구나. 맞아? 그늘 아래니까 이건 뭐예요? 공간적 배경.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럼 이거 뭐냐면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이러면 맞는 말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이제 시로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가 없어요? 연애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잘라서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 서은아 밑에 시 좀 읽어볼래? 나번. 너. 얘들아 나 지금 누구 보고 있다고?
나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화자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감나무요. 화자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감나무 보고 있어요. 감나무가 어떻게 됐나 봐요? 머릿속으로 형상화해. 어떤 상황인가 봐요? 바람에 흔들리나 봐요. 맞지?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나 봐요. 그걸 보면서 야, 감나무를 흔드는 게 뭐 바람만 있겠냐? 뭐도 있고 비가 내려도 흔들릴 거고. 그지? 뭐 흔들리는 게 많겠지. 그 다음 읽어봐. 아, 바람에 우선 동그라미 해놔봐 얘들아. 그 다음 어디 동그라미 할까? 햇살. 내가 얘들아 또 감나무를 봤더니 감나무가 뭐 하고 있어? 반짝반짝한 거야. 근데 야, 감나무를 반짝이게 하는 게 어때? 햇살밖에 없겠어? 다른 애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읽어봐. 어느 날 보니까 얘들아 감나무에 누가 있어? 딱따구리가 있어. 딱따구리 얘를 막 쪼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딱따구리 동그라미. 그 다음 그래, 지금 봤더니 얘들아 감나무 옆에 또 누가 있어? 청설모가 있어. 청설모 동그라미.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햇살 때문에 반짝이기도 하고 딱따구리가 와서 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설모가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관찰한 감나무의 모습인 거지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짝대기 해봐. 여기까지 짝대기 해봐. 그럼 뭐냐면 뭐 하고 있어? 대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얘들아 질문. 선생님은 요 앞까지 왜 짝대기 했을까? 나 여기까지 짝대기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지금 짝대기 한 앞부분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는데 감나무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뒤로 내려오면 사랑 어쩌고 이런 얘기가 해. 사랑 어쩌고 이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 화자 아니 사랑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얘기일까?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자연물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 자기 얘기하는 거야. 왜? 나 쟤랑 똑같아. 이 얘기하려고. 맞아요? 그럼 짝대기 앞부분은 누구 얘기야? 화자 얘기야.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사랑이 끝났어.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이별한 상황이야. 그 다음 줄 읽어봐. 응. 그리움마저 사라지겠냐? 라고 얘기하는 건 나 지금 뭐 하다? 그립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겪고 있냐면 이별해서 세상이 되게 그리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얘들아 질문. 땡감은 사실은 원관념이 누굴까? 땡감은 원관념이 누굴까? 그리움 날로 자라면 땡감이 된대잖아. 맞아? 그럼 땡감의 원관념은 뭐야? 땡감의 원관념이 뭐냐고. 아, 땡감의 원관념은 그리움. 맞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움이 뭐로? 땡감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지. 질문. 그리움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였어? 화자. 땡감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감나무인 자연물. 맞아? 그럼 감나무에 있는 땡감은 자연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 이거야. 그럼 앞으로 땡감의 변화 모습은 누구의 변화 모습하고 똑같아? 화자의 그리움의 변화 모습하고 똑같아. 맞아? 맞아? 요거 두 개가 같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질문.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 감나무한테. 그럼 감나무는 지금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머리에 누구를 이고? 흰 구름을 이고. 뭐도 맞아보라고? 장대비도 맞으라고. 감나무에 지금 뭐가 열려있다고 얘들아? 땡감이 열려있어. 나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 그리움이 있어. 근데 감나무가 얘들아 흰 구름 밑에서 자라면서 장대비도 맞는 상황이야. 괜찮지? 그 다음 읽어볼게. 그럼 얘들아 흰구름하고 장대비를 얘가 맞을 거라면 나는 뭐 할 거야? 잠을 뒤척여 볼 거고. 이거 뒤척이는 거 얘들아 약간 이렇게 상상해봐. 나 지금 뭐 하는 건데? 아, 너무 그립고 기다리잖아.
그래서 그 감나무 밑에 평상 놓고 누워가지고 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계속 그리웠고 막 이런 거를 느끼는 거야 내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밑으로 내려가면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봐. 산 진짜 우는 거 아닐 거야. 내 마음이 울고 있으니까 산이 우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 다음 계곡 물소리도 들어봐. 졸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도 들어봐. 그러면 얘네는 누구랑 비슷한 거야? 감나무의 땡감들이 흰구름 아래 장대비 맞는 상황과 똑같은 거지. 맞아? 왜?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거 같은 거야. 그랬더니 질문. 땡감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비유적 표현으로 나왔어. 비유적 표현으로. 땡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익었어요. 익어서 어떻게 됐어요? 형. 거기 나오는 단어로 찾아줘. 형. 뭐가 됐어요? 등불이 됐어요. 얘 뭐 했다고요? 익어서요. 자, 익어서라는 말 보기에 나오는 말로 바꿔주세요. 옳지. 성숙. 익은 거 성숙이잖아,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네 감나무에 감이 열릴 때 보면 얘네가 무슨 색이야? 감 무슨 색인지 알아? 처음에 감나무에 감 열리면 초록색. 여기 지문에도 나와.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요. 그 네 번째 줄 가봐. 밑에서 네 번째 줄. 저 지푸른 감들. 보여? 지푸른 감들. 원래는 초록색이란 말이야, 얘들아. 초록색이야.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 점점 자라서 익으면 걔가 무슨 색이 되지? 주황색이 되지. 그지? 감색, 주황색. 얘가 좀 더 익으면 뭐가 돼요? 딱딱했던 감이 좀 더 익으면 뭐가 되죠? 홍시가 되죠. 홍시는 얘들아 겉으로 보면 원래 딱딱한 감이었을 때보다 조금 더 붉고 투명한 색깔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중에 제일 투명하고 밝고 붉은색은 누구냐면 홍시. 제일 잘 익은 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땡감은 뭐 하기 전에 나야? 성숙하기 전에 나야. 얘가 뭐 하면 흰구름, 장대. 다른 말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형형등불의 홍시가 될 거야. 나 또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성숙한 존재가 될 거야. 이별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내가 이겨내는 시간이 있으면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될 거야? 성숙해질 거야. 이걸 무엇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변화 내 말이야, 보기 말이야? 내가 한 말이야, 보기에서 한 말이야? 보기에서 한 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그 다음 마지막 두 줄 읽어주세요. 질문. 환하다, 눈부시다 어떤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럼 질문. 이 글에서 암의 이미지는 뭐예요? 이 글에서 이거 암의 이미지 나오는데 보기에 얘들아 그럼 이 글에서 암의 이미지는 뭐예요? 감. 어떤 감? 땡감. 지푸른 감. 땡감. 이건 어둡고 그지? 암의 이미지야. 밝은 건 누구? 형형, 등불, 홍시. 얘의 이미지야. 그래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얘는 명과 암이 대비된다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대비는 아닐 거야. 다르다고 말했으니까.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땡감이 나쁜 거야? 아니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선 성숙하기 위해선 그 전에 성숙하지 않았던 때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욜로 변하는 건 암이 부정인 건 아닌 거지. 모든 자연물에 다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 우리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라 그랬어. 너네도 어때? 너네도 성숙하지 않았던 존재였다가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 맞지? 감도 성숙하지 않았다가 익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모든 자연물에는 뭐가 존재해? 암, 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때 명으로 가는 것이 뭐다?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시다. 괜찮아? 다른 거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얘들아 이 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감나무의 무엇을 바라보며? 감나무의 무엇을 바라보며? 변화 과정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본 거야? 성찰. 그랬더니 아, 감나무의 감이 저렇게 바뀌는 것처럼 나도 성숙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인 거지. 맞아? 여기 나오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어디 가냐면 25번으로 가보세요. 25번으로 가보세요. 몇 번일까요? 답은 몇 번? 4번이지. 왜? 얘들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건 뭐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잘 견디면 성숙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건 긍정적인, 유의미한, 그지? 가치가 있는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2번으로 이제 다시 가봐. 2번 선지 제낄 수 있지. 2번 선지 가볼래?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개념어가 두 개가 있거든, 얘들아. 누구랑 누구? 관조라는 말하고 탈속이라는 말. 그지? 두 개 동그라미. 선생님이 개념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암기예요, 암기. 이거는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암기해야 돼. 자, 우리 관조라는 말. 근데 내가 진짜 너네한테 장담하면서 말할 거야. 손모가지를 걸 수 있는데 니네 고3 때까지 나한테 관조 물어본다. 사실 작년에도 관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모든 아이들이 3학년 때까지 선지에 나왔을 때 뭐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관조라는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관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대상과 무엇을 두고? 옳지. 대상과 거리를 두고 이 말인데 이 거리라는 말은 물리적 거리이기도 하고 심리적 거리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선우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존단 말이야. 그 중간에 선생님이 소리 지를 때 사실은 대상이 선우인 경우가 많아. 얘가 모자를 쓰는 순간 저 오늘 좀 졸려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럼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선우랑 되게 심리적으로 거리,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야. 그래서 사실은 요즘 선우가 얘는 뭔지 몰라 지금. 난 얘랑 멀기 때문에 몰라. 근데 얘가 뭔가 요즘에 심리적으로 좀 힘든 어떤 일이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내가 그걸 다 알아. 다 아는 상황이야. 다 아는 상황에 오늘 선우가 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우리 선우 어제 또 땡땡땡 그랬구만. 얼마나 힘들까? 아, 저 새끼 안타까워. 이런 생각하겠지. 그럼 봐봐. 거리가 가까우면 대상에 대한 나의 뭐가? 이해나 인식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의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이해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선우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난 몰라. 나는 뭐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차없이 뭐야? 에라! 이런단 말이지. 맞아요? 거리를 두고 대상과 거리를 두고 어떻게 서술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서 서술하는 거. 이게 관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이거 뭐야? 비가 내리는 장면만 보여주지. 여기 내 감정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 내가. 쓸쓸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둘 다 뭐가 내리는 상황이지만 비가 내리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나의 정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말 안 해? 관조라고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관조라는 말이 나왔으면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가 있냐 없냐? 감정 표현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얘는 뭔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감정 표현이 있냐 없냐만 보면 돼. 알겠지? 두 번째, 탈속이라는 말 있습니다. 탈속. 탈속 뭐라고? 탈은 탈출이야. 속은 속세. 그럼 너네가 생각하는 속세의 삶은 뭐야? 니네가 생각하는 속세적인 삶, 세속적인 삶은 뭐야? 너네 지금 세속적인 삶 살고 있는 건데? 아니, 도시는 뭐 꼭 도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얘들아, 선생님이 저기 어디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야 열심히 돈을 벌려고 뭐 이렇게 폐수를 막 방류하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아 그러면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장소랑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우리 희서가 도시 아니고라고 얘기한 건 고전 시가 때문에 그래. 그치? 탈속이라는 말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행위야. 그러면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뭔데? 너네가 지금 세속적 삶 살고 있는 거라니까? 니네 지금 이 시간에 학원 왜 왔어? 나는 뭐 하려고 온 거야? 돈 벌려고. 세속적인 삶이지. 니네 여기 왜 왔어? 엄마가 가래서요. 그거 말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고2여도 애들아. 고3 때도 있고 대학생 때도 있고 성인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있겠지. 근데 그거 말고. 그래도 엄마가 등 떠밀어도 안 하는 일도 있잖아. 근데 등 떠밀면 하는 거 이거는 왜 한 건데? 그래도 성적 잘 받으려고. 왜 성적 잘 받으려고? 그래도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왜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돈 많이 벌라고요. 아니면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사귀려고요.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려고요. 왜 그러는데? 편하게 살라고요. 이게 다 세속적인 삶이야. 세속적인 삶 나쁜 거야? 그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지 뭐. 세속적인 삶에서 뭐 한 거? 벗어난 거.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나 이득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면 탈속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얘들아 관조도 아니지 당연히. 왜 관조 아니라고 설명할 거야? 얘들아 이 시 왜 관조 아니야? 감나무 봤는데? 감나무 봤는데 왜 관조 아니야? 보기의 내용으로 말해줘. 왜 아니냐면 아니 나번이야 나번. 감나무를 누구와 동일시한다 그랬어? 그래 나랑 동일시해. 저 새끼 나랑 똑같구나 이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감정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관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맞냐?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지. 맞지? 그래서 2번도 제낄 수 있어요. 그럼 5번 가볼래? 5번. 나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가정적 표현이라는 말 나오지? 그 다음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가정적 표현 찾을 거야? 이 시는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나를 먼저 찾아볼 거야. 대상의 속성. 우리가 이 글에서 대상은 누구였죠? 말해주세요. 이 글의 대상. 감나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나무 안에 있는 감. 그치? 감은 무슨 이미지와 무슨 이미지? 무슨 이미지 두 개 있어요?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 두 개 있죠. 감의 밝음의 이미지는 어디 나와 있어요? 무슨 등불? 그렇지. 형형등불. 어둠의 이미지는 어디 나와 있어요? 짙푸른 어쩌고 저쩌고 땡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요 부분에 얘들아 볼래? 형형등불 나오는 부분 한번 볼래? 형형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라면 가정한 거 보여요? 라면 세상 밝아질 거야. 하늘 눈 부실 거야. 즉 어떤 이미지? 밝음의 속성, 밝음의 이미지 드러나고 있다. 그럼 나번은 답이 될 확률이 있죠. 3번이나 5번 중에 답이 될 확률이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번의 보기를 바탕으로 가번과 나번을 해석을 했는데 얘들아
가번과 나번의 해석에서 외적인 부분의 해석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지. 선생님의 지식이 많이 반영되었나? 반영 안 됐지. 사실은 얘들아 가번시 있잖아. 가번시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산업화 이후예요. 산업화 이후에 그 소외되는 계층들이 생기고 소외되는 계층들의 연대를 희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예요. 근데 그런 내용인 거 우리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그거 말고 어떻게 보라고? 내적으로만 보라고 보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감상은 각자 모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그 감상이 문제에서 쓰임이 있는 감상은 아니더라. 아니더라. 따라서 니네가 미리 시를 읽어서 감상을 할 필요, 니네 나름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보기를 읽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시에 뭐하는?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럼 오히려 선지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 명확해진다. 하지만 뭐는 좀 달라요. 내신은 좀 다르잖아. 그치? 내신은 사실은 뭐가 필요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지식의 내용이 필요하지. 그걸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답번이 남았는데요. 답번은요. 26번의 보기를 가지고는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26번의 보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보기의 내용이 사실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보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별로 없는 애라는 거야? 오독의 여지. 그치? 이의제기의 여지가 별로 없는 작품이라는 거야. 있는 대로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답번 위나 밑에다가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답번 같은 수필은 선생님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고3이 되면 연계교재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EBS에서 출판되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연계교재가 될 건데 연계교재를 공부를 하게 되면 현대시에서 한 작품은 무조건, 고전소설에서 한 작품은 무조건, 고전시가에서 한 작품은 무조건 연계예요. 근데 수필은 계속 비연계로 출제됩니다. 그 수필은 어차피 고3 아이들도 무조건 뭐야? 모르는 작품이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수필을 이렇게 째려봤더니 수능에 나오는 수필의 작품들을 쭉 째려봤더니 수능에 내는 작품의 형태는 전개 방식이 거의 똑같더라 이 말이야. 어떤 거 좋아하냐면 얘들아 이거요. 이분법적 분류가 가능한 작품들 이분법적 분류 이렇게 써두세요. 야, 이분법적 분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뭐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진다.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이렇게 있지. 두 개로 명확히 구분되는 내용을 물어본다. 근데 그걸 문장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헷갈리게 하는. 그럼 니네는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겠어? 어디가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인지, 어디가 세모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인지를 잘 나눠서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어디부터 해볼 거냐면 두 번째 문단에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거기 찾았니? 거기부터 그 뒤에 마지막 그 문단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까지가 있어. 한 문단. 그 한 문단을 너네가 나눠보세요. 근데 사실 얘는 이분법적이 아니고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옆에 어디냐면 23번과 24번 사이에 빈칸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써보세요. 선생님이 읽으면 뭘 쓰라고 하는지 알 거야. 써보세요. 우리 24번은 안 풀었잖아, 얘들아. 왜 24번 안 풀었는지 그걸 쓰고 나서 보여드릴게.